지역에서도 오늘부터 65세 이상 74세 미만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60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접종 예약률도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이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이 유치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치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을 닫은 학교 곳곳이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뀝니다. 갖가지 체험시설을 갖추고 주민 쉼터로 새롭게 단장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부터 65세 이상 74세 미만 어르신들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전국보다 높은 73% 사전 예약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역의 위탁 의료기관들에서 일제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전 중복 접종 여부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묻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혈압약에 아스피린 같은 거 있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아니요, 체크해 주시고요. 접종 이후 30분간 이상 반응을 체크한 뒤 문제가 없으면 귀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특히 무리하시면 안 되고 물 많이 드시고요. 60세 이상 75세 미만, 돌봄 인력 등을 포함해 이번 전남 동부권 접종 대상자는 약 14만 5천여 명. 이 중 사전 예약자는 총 10만 6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인 58%를 크게 웃도는 73%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는 60세 이상과 유치원 돌봄 인력 등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순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 같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찍 왔습니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백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면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자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순천에서 일가족 6명이 확진된 가운데 유일하게 70대 백신 접종자만 감염되지 않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60세 이상 중에서 현재까지 그 접종 신청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약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는 오는 7월부터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수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5월 말까지 여수의 방문객 수는 202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257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보다 27.2%가량 증가했으며 5월 주요 숙박시설의 평균 투숙률도 65.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철도역과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방문객 발열 체크와 소독, 방역수칙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 측이 사업을 접을 수 있다고 발표하자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구체적인 경도 개발 계획을 지역에서 처음으로 설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였습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로서 투기 의혹은 치명적이기에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측은 그러나 지역 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사업 추진 의지는 여전하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도를 세계적 수준의 관광단지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후대에게 좋은 자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소통입니다. 1조 5천억이라는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수 지역에서의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돼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면서 지역이 배제된 이유가 컸습니다. 이왕이면은 사전에 우리 시 정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런 협약체를 맺었으면은 이런 의혹의 불씨를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채널의 소통 창구가 필요한데 그 주체는 전라남도가 맞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미 지난달 도의회에서 이 같은 해법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경자청, 개발공사, 또 전문가, 또 시민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이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그 취지를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역을 한껏 들뜨게 했던 경도 개발 계획이 좌초되지 않고 세계적인 명품 관광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활발한 소통과 대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 경도 개발 사업자인 미래에셋 측에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경도 사업이 일부의 우려와 같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레지던스는 다른 시설에 비해 공사 기간이 길어 먼저 착공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수 경도 주민들이 미래에셋 측이 사업 포기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경도 발전협의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삶의 터전을 포기하면서 개발 사업에 협조해왔는데 최근 일부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미래에셋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도 개발 사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로 지정해 줄 것과 경도 진입 교량 건설 등의 수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오는 2023년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의 개최를 앞두고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남해안 남중권 유치의 뜻을 밝히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조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는 2023년 열릴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한 곳에서 열립니다.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3만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개최 지역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7월 일찌감치 개최 의사를 밝힌 이유입니다. 세계 198개국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NGO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메머드 국제회의가 되겠습니다. 여수와 전남의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UN 기후변화 협약 개최지가 된다는 건 곧 해양 환경, 기후 이슈의 상징 지역으로 인정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이 보유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북쪽으로 그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다도해 해상과 또 한려수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내륙부터 산악 그리고 섬까지 이 남해안 남중권 한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기후를 함께 볼 수가 있는. 전남도는 여수에서 해조류를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 블루카본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당사국 국가 중에서 28개 국가가 이걸 공식적으로 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공식을 인정을 하고. 문제는 선정 경쟁입니다. COP28 개최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좁혀져 아랍에미리트 외에는 아직 경쟁자가 없지만 국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뿐 아니라 부산과 인천, 고양, 그리고 제주까지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COP28 개최를 노렸지만 탈락했던 전남은 이번에는 10년 수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전라남도하고 공동 개최, 공동 유치 전선을 펴고 있는 점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여수가 세계 엑스포 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그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COP28 개최 전망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는 다음 달 6일 방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노동단체가 잇따르는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 광양에서만 2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산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7만 톤, 3조 2천억 규모로 예상되는 차량 연료용 수소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솔루션이 공급하는 수소는 여수 공장의 가성소다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며 일반적인 석유화 공정에서 나오는 수소와 달리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로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현대글로비스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차량 연료용 수소 공급을 확대해 생산부터 공급까지 수소 밸류 체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순천 푸드마켓이 공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푸드마켓은 기업체나 시민이 기증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긴급 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등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순천시는 한 달에 600명가량이 푸드마켓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업체나 자원봉사 인력을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전남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이런 폐교들은 대부분 매각 임대돼 주민들의 손을 떠나거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이 폐교들을 다시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폐교된 진도 지산초등학교 기른 분교입니다. 학생들이 떠난 이곳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건어물 만들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한 마을 주민들이 교실을 숙소로, 운동장과 학교 주변을 농장과 갖가지 체험시설로 꾸민 겁니다. 농촌 체험을 하려는 타 지역 도시민들이 머물고 주말에는 마을 학교가 열리는 등 1년에 10,000명가량이 찾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마을이 사라지는 것처럼 절망했다는 주민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날마다 주말마다 마을학교가 열리고 애들도 소풍도 오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아주 활기찹니다. 어린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처럼 폐교가 주민들의 곁에서 마을의 자산으로 남은 학교는 극히 일부. 개인 등에게 매각 임대돼 농지 등으로 쓰이거나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은 남은 폐교들을 기존처럼 매각 임대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교를 주민 쉼터와 체험공간, 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4가지 유형으로 조성해 정서적 중심지는 물론 소득 창출의 장으로도 만든다는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도내 폐교 34곳을 대상으로 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폐교를 지역사회 삶 중심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어줄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폐교 활용은 돌봄 공간과 캠핑장, 폐교 역사관부터 전남 농산어촌 유학, 귀농귀촌 지원센터, 마을 공동작업장, 로컬푸드센터 등 지역과 함께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4개 학교에서 폐교를 활용한 공감쉼터를 시범 운영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독립유공자단체인 광복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5당을 상대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당론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광복회는 5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공문에서 여순사건은 친일 청산과 분단 극복을 위한 민초들의 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위대한 항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복회는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이념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여순 10.19 민관협의회도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중동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 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가졌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최근 일부 언론 등 지역 내에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 담당 공무원, 건설관리, 공사 관계자, 감리 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공 완료 구간의 관로 상태와 관로 경고 테이프 설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의회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중대한 부적정 시공 사례가 확인되면 시 집행부가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